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94페이지 교재. 자,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다음 이차함수 값이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고 하네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볼 수 있어. 그려볼 건데 정확하게 못 그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확실해. 네. 그죠? 아래 볼록 확실하고요. 그 다음 또 아는 거 있죠? 꼭지점의 x좌표. 우리가 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네. 몇이게요? 2요. 네? x는 y.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죠? 네.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 아. 네.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지만 빨리빨리 대답을 해봅시다. 무슨 말이야? 씨. 자, 됐죠? 여기서 문제. x에 누구 넣으면 가장 작게 나올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가장 작게 나와. 근데 문제에선 이거 얘기했지. x가 0일 때부터 마이너스 4일 때까지 딱 끊어서 여기만 보겠다 이거야. 여기만 보겠다는 거죠. 여기만. 그럼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만 양수면 양의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값만 양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양수겠죠? 그럼 끝. 누구 대입한다? 마이너스 2를 넣는다. 이게 0보다 크면 되겠네요. 됐지? 갑니다. 4 빼기 8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 2k가 넘어가서 4. k는 2. 2보다 큰 i 중에 가장 작은 정수 누구? 3. 끝났네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자, 6번 갑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혹시 못 따라오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고요. 풀어오는 거예요, 숙제. 안 푼 문제는 다 숙제예요. 앞에 어디냐면 부등식부터거든? 저기 74페이지부터 시작을 했어. 아닌가? 73페이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뒤까지는 안 푼 문제 다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됩니다. 내일은 꼭 숙제 해오세요, 다들. 아시겠죠? 네. 자, 6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m, 합을 n. 여기서 문제.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어. x축이 있어. 둘이 어떻게 된다고? 만나지 않는다. 둘이 연립했을 때 공통된 근이 없다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연립한 식, 잠깐만. 선생님 x축인데요? 식으로 바꾸면 y는 0. 둘이 연립했을 때 근이 없다. 그럼 연립하면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근이 없다. 주의하세요. 내림차순 정리 한 다음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 쓸게요. b 프라임 제곱 짝수 공식 빼기 ac 0보다 작다. 됐죠?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전개할 필요 굳이 없다. 왜냐면 a 빼기 1의 제곱이 4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a 빼기 1은 뭘까?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a는 1을 다 더하니까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바로 보시면 돼. 하나 더. 모든 정수 a의 개수, a에 올 수 있는 정수는 누구 있어요? 0, 1, 2. 몇 개? 3개. 다 더하면 3. 3 더하기 3은 6이 되겠죠? 끝. 다 더한 값 개수.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특별 활동으로다가 2차 방정식의 독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가 말 그대로 뭐야? 해석한다는 거죠? 그죠? 어려워. 무슨 방정식인데 무슨 이거를 해석해.
물론 여러분들 예전부터 계속 얘기는 했어. 그래서 지금 부등식을 만들 때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들,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근의 분리, 근이 범위로 나와 있을 때 그때 판단하는 방법,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은 누구? 1, 1하고 2.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인수분해해서 풀었어요. 누구 넣으면 0 나와? x에 1하고 2 넣으면 0 나와요. 였죠? 사실은 이 문제는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의 독해법이라고 보시면 돼. 뭔 얘기냐? 원래는 y는 x 세제곱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이참수 그래프가 있었고 y는 0이라는 x축이 있었어. 이 둘의 교점에 x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는 교점 연립해야겠네 해서 나온 식이 바로 요 식이 되는 겁니다. 나온 결과가 뭘 의미해? 둘이 만나는 교점에 x 좌표를 의미하네. 왜? x는 2니까.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좀 빠르게 보자면 이렇게 보면 돼. 2차식은 0꼴로 나와 있다. 이때 왼쪽에 있는 좌변을 함수, y는 어쩌고저쩌고의 함수로 해석을 합니다. 우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y는 어쩌고저쩌고의 함수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0이었다. 그럼 0이면 더 간단하게 x축이라고 바꿔서 얘기해 보시면 돼. 그럼 이 같다는 뭘 의미하는 걸까? 만난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다음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난다의 개념인 거야. 그때 x값, 교점의 좌표를 구해줘 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해줘? 2차 함수를 그리는 법을 하는 법 배우죠. 어떻게 그려? x축과 만나는 교점, x 절편을 찍어놓고 아래 볼로 위 볼로, 맞아? 이렇게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방법을 부등식에서도 응용을 하죠. 맞니? 동 머리 잘랐네? 네. 난 파마했는데. 오, 예쁘시네요. 아무도 몰라. 아까 말했는데 좀 어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나 너는 그 앉아있는 자세가 되게 찌그러져 앉아있는 자세가 뭔가 그게 좀 어떻게 편하게 안 될까? 불편하지? 내가 불편해서 그래. 너 앉아있는 거 보면 되게 유미 봐. 되게 뭔가 편하게 앉아있잖아. 봐봐 유미야. 막 애가 약간 찌그러져서 앉은 듯한 느낌 들지 않냐? 책상 안에 구겨진 느낌이야. 구겨진 듯한 느낌이 좀 드네. 책상을 하나 바꿔줘야 되겠다. 그치? 하나 심각하게 예쁘죠?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정식의 독해법이 뭐가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얘를 이용해서 근의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 근의 분리라는 게 1학년 때는 아예 단원으로 나오고 대표 유형으로 딱 나와. 다음 방정식이 있어. 이 중에 방정식의 두 근이 1보다 클 때 그때 어떤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나중에 뒤로 갈수록 여러 가지 어떤 성질과 조건에 의해서 문제를 쭉 풀어놨을 때 맨 마지막에 그게 똑 튀어나와. 어떻게 돼서 계산을 해서 구했는데 그 값이 1보다 크게 될 때 그때 알맞은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식 정리하는 것도 기본이고 근의 분리를 하는 것도 기본이 돼.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때 어렵다 싶은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야. 잘 알고 계셔야 돼. 놓치지 않으려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b가 0입니다. 다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1보다 클 때 그때
어떤 조건들을 만족할까? 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 여기서 만족하는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건 아니야. 유도하는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 자, 생각을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본다? 2차식과 0이니까 x축이 만난다의 개념으로 보자는 거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 1보다 큰 쪽에서 만나. 이 개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건 확실해. 만난데 x축이 이렇게 만난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그린다? y축 안 그려요. 근데 중요한 건 1보다 오른쪽에서 만난대 라는 거지. 자, 우리한테 필요한 그림은 이게 다야 사실. 하나 더. 이렇게도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왜? 문제에선 두근이라고 그랬지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표현을 안 썼잖아. 서로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나도 몰라. 그럼 이런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 그럼 이때 도대체 얘는 무엇을 만족할까? 마찬가지. 기억날까요? 내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방정식인데 근을 언급해. 세 가지 얘기했어. 그 판별식. 근데 방정식에서 근을 언급하는데 어떤 근의 범위를 얘기한다. 지금처럼 1보다 크다? 근의 범위를 준다. 그럼 또 세 가지를 볼 거야. 그 세 가지는 조금 더 달랐죠. 기억 안 나지? 맞나요? 예, 3단원 평면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좌표예요. 왜 평면좌표일까? 점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면, 평평한 면이 있어요. 거기에 좌표, 뭐야? 그 평면의 주소들이야, 주소들. 평면, X축과 Y축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소들을 찍은 어떤 점들, 그 점들을 이은 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초반,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좌표평면에 거의 언급을 많이 안 했을 겁니다. 3학년 때도 비슷했어요. 함수까지 신나게 배우고 나서 나중에 뒤에 있는 도형들 문제 풀 때는 그냥 원 그리고 뭐 설명, 원주각, 중심각 뭐 이런 거 있었죠. 중학교 2학년 때도 뭐 원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내접원, 외접원 하면서 그냥 성질들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디로? 좌표평면으로 옮겨놓고 주소지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 분석을 하자는 거야. 그럼 도대체 도형들을 좌표평면에 옮기는 이유가 뭘까? 도형들을요? 잘 보기 위해서. 그 X축이랑 Y축에 접하는 점 관리를? 일관된 값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기백으로도 넘어갑니다. 기하 벡터. 봐봐. 내가 그린 x 플러스 y와 제가 그린 x 플러스 y가 서로 어떨까? 똑같아야 돼. 똑같은 이유는 뭐 때문에? 좌표평면에다 그리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그리기 때문에 그래. 내 맘대로 막 그리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벡터 배울 때도 이랑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야. 이과 가시는 분도 없죠 여기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다. 누가야? 저 이거 갈걸? 누가? 되게 이거 야 뭐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냐? 왜 나름 야 수학 나름 수학 탑반인데 문과생만 있네. 문과생이 3년이야. 왜 문과를 내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평면 좌표 뭐 좌표 평면 이렇게도 얘기하죠. x축과 y축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축, y축 원점 r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요. 2차원이니까 그래. 2차원이라서 r제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사실 나도 막 귀찮으면 안 그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 이렇게 긋고 화살표하고 x 얘가 무슨 축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화살표 긋고 y. 왜냐하면 여러분들 서술형에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 안 하면 깎여요. 되게 중요한 그냥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그 개념 소리 들어 이거 안 쓰면. 특히 파주고 네 요런 거 주의하세요. 네. 근데 저희 학교요 좀 이상하게 깎아야 되는 거 안 깎고 봐줘요. 사립학교잖아요. 네. 근데 타고는 살인데.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한 거야. 네. 그게 이게 또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평소에 많이 그냥 쓸 때 신경 좀만 써.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쓰게 돼요. 자, 이렇게 막 점들 막 찍어. 그래서 여기에 뭐 점 찍었어. 이렇게 점 찍었습니다.
1 모르미안과 x좌표가 1인 점. 3 모르미안과 y좌표가 3인 점.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A라고 놨을 때 A라는 점은 뭡니까? x가 1이고 y가 3입니다. 거기에 찍은 점입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여기 하나 더 뭐 이런 점 하나 찍어 볼게요. B x좌표가 4 y좌표가 1. 그럼 B라는 점의 좌표는 뭘까? 4,1인 거야. 이런 식으로 점을 무수히 많이 찍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점을 찍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 두 점을 이으면 길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실제로 이어보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나오는 게 피타고라스죠. 이걸 이용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중3 때도 배운 겁니다. 자, 요렇게 봤더니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네? 직각삼각형이네? 미안합니다. 여기 길이 몇이야? 3이야. 여기 길이 몇이야? 2야. 어머, 그럼 여기 길이는 뭐야? 대각선 길이. 잠깐 타임. 뭐라고? 네? 4라고요? 그죠? 깜짝. 그죠? 왜 그래? 루트? 13 되겠죠? 그럼 12요? 1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뭘까? 루트 13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얘기하는데 거리의 개념을 여러분들 물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간혹가다 왜곡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해 줄게. 어떠한 두 점을 딱 찍어놨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32호가 아니야. 최단거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쭉 그어서 이걸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괜히 막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지 나중에 문제 풀면서 꼭 집어내 줄게. 이따위로 하지 말라는 거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외워. x의 차이를 제곱해주고 y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워. 끝이었죠? 됐어요? 이거를 뭐 x2 빼기 x1 제곱, y2 빼기 y1 제곱 길게 가지 말고 x 뺀 거 제곱, y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끝. 그러면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전에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식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네. 내분은 안에 있으니까 플러스, 외분은 밖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쓸 때 순서 조심해라. 전혀 기억 안 나죠? 그죠? 자, 1단계 수직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선에서 본 내용을 평면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수직선상에서 보는 거야. 이때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누굴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분 무슨 뜻일까요? 안에서 나눠주는 점. 그럼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잖아? 하승아? 그죠? 얘네 둘을 몇 대 몇? M 대 N. 그럼 여기서 질문. M 대 N일까? 아니면 M 대 N일까? 1번, 2번. M 대 N일까? M 대 N일까? 첫 번째 거 왜요? A, B를 이렇게 순서로. 그럼 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있죠. 참 복잡해, 그지? 자,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 A, B를 이은 직선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을 싹 지워.
그럼 얘를 뭐라 그래? A, B를 이은 반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반직선 모르는 근데 여기서 또 얘를 싹 지워. 그럼 뭐라 그러는 거야? 선분. 그렇지. A, B를 이은 선분이다. 여기서 B, A를 이은 거와 A, B를 이은 건 서로 어떻다? 같은 선이다. 근데 A, B 반직선과 B, A 반직선은 같을까요? 다르죠. 왜? 요거니까. 됐어? 그래서 원래는 이 순서가 있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었다야. 근데 선분 개념에서 그게 큰 의미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쓴 거라고 지금까지. 신경 써주셔야 돼. 어디서? A에서부터 B까지 그은 선인 거야. 얘를 M/N 내분하는 점. A, B 요 선분을 M/N 내분한 점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얘기는. 그럼 어디서 시작해? A에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 B로 갈 거야. 근데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갈 거야. 이때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M 대 N 내분점. 됐어요? 내분점은 어떻게 구할까? 간단해요. P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랑, 됐죠?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몇 대 몇이야? M 대 N입니다 라는 식만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좀 문자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좌표를 편의상 X1, B좌표를 X2, P를 X라고 보시면, 자, P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 X에서 X1 빼면 되죠. 요렇게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니까. 그 다음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 X2 빼기 X가 되겠죠. 이게 M 대 N인 거야.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한 게 같네요. 그래서 자, 이쪽으로 좀 정리합니다. MX2 빼기 MX는 NX 빼기 NX1. 자, 둘이 위치를 바꾸면 오른쪽 거부터 씁니다. M 플러스 NX MX2 더하기 NX1. 결론, X는 누구냐?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여기죠.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분점에서의 포인트. 어떻게 AB를 M대N으로 내분했어? A좌표를 쓰고요, B좌표를 쓰고요. 얘를 M대N으로 내분했다. 분수 형태에서 분모는 하부 표현돼. 왜? 안에 있으니까 더한 거야. 안에 있으니까 더한 거야. 분이 더한 거. 분의 크로스에서 쓰죠. MX2. 크로스에서 씁니다. NX2. 둘이 뭐 한다고? 더한다. 왜? 안에 있는 거니까. 이 얘기예요. 되겠어요? 네. 되겠어요? 네. 외우셔야 되죠. 아시죠?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럼 외분은 어떻게 될까? 똑같이 얘를 외분했다. 그럼 마찬가지 A에서 시작해서 얼만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M 대 N.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외분점이라고.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를 할 거야.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 대면 M 대 N. 그럼 그 공식을 다시 쭉 정리해주면 외분점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A좌표 먼저, B좌표 그 다음 몇 대면 M 대 N 외분이니까 밖에 있어. 그래서 뺍니다. M 빼기 N분의 크로스에서 MX2, 크로스에서 NX1인데 뺀다고. 외분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외우셔야죠.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 이과를 가신다고요? 어머, 벡터에서도 이걸 하네요. 네. 벡터에서 내분 들어가잖아요. 대가리 뽀개질 것 같아요. 뭐 안 보이거든. 분명히 계산은 했는데 안 보여요. 짱이 납니다. 그럴 땐.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그럼 이거를 좌표 표면으로 옮기면 X좌표, Y좌표 각각 따로따로 보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가 교재에 있는 내용. 거기에 하나 더 무게중심 표현이 나와요. 이건 그냥 교재로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뭐 하면 된다?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 평균. 아, 맞아요. 중점도 평균. 중점은 뭐야? 두 점의 중간 지점. 두 점의 x값, y값의 평균. 무게중심은 삼각형이니까 세 점의 중심. 세 점의 평균. 세 개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하나 더 이거를 이용한 문제들, 응용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개념원리 수업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분명히 까먹었겠죠. 그럼 그것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6페이지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있습니다. A, B, C. AB 길이랑 BC 길이의 4분의 1이랑 똑같대.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AB 길이 구해보자. 야, 이 두 점 사이 길이 어떻게 구하니? 거리요? 네. 둘이 거리, 그러니까 둘이 떨어진 차이. 차이니까 차. 빼면 돼. A 빼기 4.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요. 거리 개념에서 음수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 하면 돼? 절대값 붙여주면 돼. 절대값 붙이는 이유는 A가 4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그냥 붙여놓으면 돼. 둘이 뺀 차이. 얘가 BC, B에서부터 C까지 길이 몇이야? 8. 8이죠. 그냥 보이지? 네. 4분의 1 붙여주면 몇이 돼? 2네요. 이겁니다. 6하고 2가 나오네요. 그럼 A는 누굴까요? 이거죠? 네. A는요? 8. 6 또는 2가 되겠네. 절대값 하나짜리는 바로바로 풀게. 네. 더하면요? 8입니다. 끝. 안 어렵죠? 2번 가봅니다. 2번 갑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라고 나와있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까짓거 거리 구하면 되지 뭐. x 둘이 빼면 몇이야? 2. 제곱하면 4. y 둘이 빼면 몇이에요? 4루트 2. 4루트 2. 제곱하면 32. 32. 더해서 뭐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답이죠. 6입니다. 끝? 끝. 됐죠? 네. 동아 괜찮니? 네. 자, 오른쪽에는 3번 문제로 가볼게요.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Q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세요. 외분이 나왔어. 외분이 나왔어. 어떤 선을? AB 이은 선분을. 맞아? 네. 그럼 A좌표를 앞에다 먼저 쓰고요. B좌표를 뒤에다 쓰고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을 딱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외분이야. 그럼 이때 X좌표는 말이다. 그럼 X좌표만 봐. 딴 거 보지 말고. X좌표는 말이다. 어떻게 되냐? 외분이죠? 둘이 뺀값 2분의 크로스 3B 크로스 A 둘이 빼. 됐죠? 이게 X좌표. Y좌표는 마찬가지. 어떻게 돼? 2분의 둘이 뺀 거 분의 크로스 3B 크로스 마1을 빼는 거죠. 됐어요? 이게 Y좌표. 끝. 얘가 몇이다? 11,8이다. 그럼 2분의 3B-A가 11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 2분의 3B 플러스 1 8이라는 식이 나왔네요. 됐죠? 됐어요? 네. 그럼 여기 딱 보면은 B값 나오겠네. B 몇이니? 5요. 5. 오호. B가 5입니다. A 값 나오겠죠? 네. A 몇이니? 4. 아. 에? 22, 1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죠? 네. 아, 빨라요? 계산? 아니요. 네. 제곱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몇입니까? 49 더하기 25. 답은요? 74? 74! 됐죠? 넘어갑시다. 4번 갑니다. 4번 문제. 네. 근데 전국 이해도가 다 63.4예요. 아니요, 뒤에 가면 또 달라져요. 막 뒤에는 막 68도 있고 막 이래요. 60도 있고 막 이래요. 54도 있고. 전국 예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두 변 중점을 각각 PQ A점, B점 무게중심 4,1 A, B, C, D 다도한값. 여기서 문제 그림을 좀 집중해서 보자고. 너네 이런 거 그림 나오면 읽기 귀찮잖아. 그지? 읽기 괜찮죠? 네. 극복하세요. 네. 극복하세요. 읽으셔야 돼. 편하게 읽으세요. A점 좌표 누군지 나와 있어. C점 좌표 누군지 나와 있어.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게 아니야. 읽으면서 해석을 계속 해줘야 돼. 아, A라는 점이 누구고, B라는 점이 누구고, C라는 점이 누구고, 좌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준 건 P하고 C하고 Q. 이거의 무게중심 좌표를 줬구나. 라는 거. 됐어요? 이거의 무게중심 좌표를 줬구나. 그럼 이때 이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나온 걸까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무게중심 삼각형이죠? 점이 몇 개 있을까? 왜 이래? 3개 있었겠죠? 여기. 이 세 점의 X좌표를 다 더한 다음 3 나누면 4가 나온 거고, 이 세 개 좌표의 Y 값을 다 더한 다음 3 나누면 1이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문제입니다. 평행사변형이다. 여기에 네모도 하나 치고 들어가자.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이 뭐죠? 내변이 같죠. 네변이 같아요? 뭐가요? 아, 둘이 평행이요. 마주보는 별이 평행.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아, 그죠? 네. 만약에 하나만 평행하면 사다리꼴, 두 개 다 평행하면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안에 직각사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마름모이면서 직각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고, 이런 내용들이야.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고서 우리가 가야 돼.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문제 풀 때 쓰입니다. 뭘까요? 대각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교점? 대각선이 두 배다. 대각선이 대각선 교점이 중점이에요.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등분해요 라는 거죠. 네.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긋잖아. 그럼 그 길이는 서로 달라. 주위에 길이는 서로 다르다. 근데 둘이 만나는 점을 딱 보면 두 대각선을 이등분해 주는 점이 돼. 이게 포인트야. 그걸 갖고 가셔야 돼. 그럼 대각선을 딱 그어. 싹 그어. 싹 그어. 이게 뭐가 된다고? 서로를 이등분해 준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이등분해 준다고. 하나 더. P라는 점과 Q라는 점 어떻게 그은 거죠? 이등분해서 중점 그은 거죠.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 도대체 이 A와 B, C와 D를 구하려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생각은 해봤어.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또 문제 풀면서 이런 개념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문제 풀 때 써먹어야지 생각을 못하는 거임. 다 써먹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니네 하는 건 다 써봐. 그럼 된다. 자, 답은 5번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5번. 결론은 AC의 중점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었구나. 그래서 중점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답이 나왔네요. 5번 갑니다. 5번 보시면 AM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거 AM 길이를 구하라고 줬다? 여기서 문제. BC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아요? BC요? 네, 그럼 BC 길이를 구한다는 게 AM을 구할 때 도움이 될까? 네, 앞에 공이 있었어요. 아, 이런 식이. 자, 보고 왔어? 파포스의 중선 정리 기억나요? 아,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했잖아. 수업 들어오면서. 왜 그러냐면 간단해. 요즘에 추세는 이 파포스의 중선 정리 거의 안 물어보더라고. 작년에 물어봤던 게 수학고였나 그랬던 것 같아. 수학고에서 왜 그러지? 한 번 물어봤던 것 같고 나머지 학교는 거의 안 물어봐. 왜냐면 더 좋은 문제들이 많거든. 잘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얘기는 안 해드렸는데 일단 문제 풀면서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BC 길이 몇임? 14. 14요. 13이죠? 13? 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13이네요. 그러면은 B에서 M까지의 길이는 몇이니? 2분의 13. 여기까지 딱 구하고 나면 그 다음 더 이상 할 게 없어 우리는. 못한다고 보셔야 돼. 못하는 게 맞아. 왜? 여기서 공식으로 들어가거든. 그럼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냥 그리고 갈게요. 자, 좌표평면상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이 점을 A라는 점, A, B. 이 점을 C, 마이너스 C, 0. 이 점을 B, C, 0 해서 둘의 길이가 같아. 이때 이렇게 그었어. 요 파란 선, 얘를 우리가 중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삼각형에서의 중선. 이 중선들이 만나는 교점이 무게 중심이 되는 거고요. 괜찮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야. 봐봐. A에서부터, 자, 이 점을 원점 A5 이렇게 볼게요.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제곱값을 구할게, 편의상. 루트 벗기고. 이렇게 되겠죠. X 둘이 뺀 거, 제곱. Y 둘이 뺀 거, 제곱이 됩니다. 괜찮아요? A에서부터 C까지 길이의 제곱값을 쓰면요. X 둘이 뺀 거, 제곱. Y 둘이 뺀 거, 제곱 되겠죠. 하나 더. A에서부터 O, 원점까지 길이의 제곱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야. 자, 하나 더. C에서부터 O까지의 길이 또는 O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 둘이 같은 길이지. 다 몇인데요? C입니다. 그럼 이 길이의 제곱값은 C제곱이 될 거야. 해서 나오는 결론 뭐야? 이 둘이 더하면, 이 둘이 더한 거에 몇 배? 두 배가 된다. 맞나? 내가 말 제대로 했나? 둘이 더한 값은 이 둘이 더한 값, 아닌데? 이 둘이 더한 값이 이 값 더한 거의 2배이다. 라는 거죠. 이거를 문자로 표현하는 게 바로 뭐야? 파푸스 중선 정리. 그래서 나오는 공식, A, B 제곱값이랑 AC 제곱값을 더하면 AO 제곱한 값, OB 제곱해서 더한 값의 2배와 같은 값이 됩니다. 라는 거. 이게 파푸스 중선 정리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파푸스 중선 정리를 백날 외운다고 쳐보자. 얘가 조금 어렵게 나와서 풀 수 있을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센을 더 보는 거예요. 센에서는 얘를 변형시킨 문제들이 나옵니다. 정리하는, 접근하는 방법은 지금랑 똑같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갖고서 계속 공식화해서 만드는 건데, 이것들이 3점이 있을 때, 3등분 했을 때, 그때 쓰이는 공식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센을 통해서요. 네? 이거는요, 바꿔서 문제가 똑같고요. 조금만 바꿔요. 근데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100점을 보면서. 자, 계속 갈게요. 네. 파푸스 중선이 갑시다. 여기 제곱한 값 144. 여기 제곱한 값 25. 더한 게 뭐랑 같아? 여기 길이 누군지 모르니까 X라고 놓을게요. X 제곱하고 여기 길이 4분의 169. 이거를 2배 한 거랑 같아. 라는 거예요. 끝. 답은요? 2분의 14. 2번 나오겠네요. 놀라운 암산이었죠. 잘했어요. 자, 10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에도 삼각형에다가 선을 하나 찍 그어놓고서 이야기하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알려줬어요. 각 이등분선. 뚜루루. 각 이등분선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삼각형이 있다. 나도 모르겠다 대충. 여기가 A, B, C라고 놔야지. 각 A의 2등분선, A라는 이 각도를 딱 2등분해서 선을 이렇게 그은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니? 이때 갖고 있는 각 선분들의, 산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중선을 그리면 중선 정리야. 각 2등분선에선 뭐가 있을까?
닮음을 이용한 이야기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면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각 이등분선에서의 성질. 각 이등분선은 이거밖에 없어. 이것만 외우시면 돼. 원래 너네 이거 2개 있어. 둔각일 때도 있단 말이야. 안 써. 이것만 써. 이것만 이제 외우세요.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끝. 그 문제입니다. 각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뭐야? D고 A, B구나 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거 A, B로 놓는 거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가야지.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이때 A, B 더한 값 구하세요. 그럼 결론은 뭐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이거야. 이 D라는 점은, 자 보세요. 점 D는 B, C를 몇 대 몇 내분한 점입니다. 맞아? 그럼 이건 내분점 문제야. 근데 몇 대 몇 내분했을까? 각 이등분의 성질 갖고 가야지. 여기 대 여기랑 여기 대 여기가 서로 어떻다? 똑같다. 그럼 몇 대 몇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 AB 길이 대 AC 길이만큼 내분한 거죠. 됐어요? 같은 비율이니까. 동호야 괜찮니? 네. 그럼 AB 길이 구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AB 길이 몇일까? X 둘이 뺀 거 제곱, Y 둘이 뺀 거 제곱, 루트 몇이라고요? 13. AC 길이 몇일까요? 5. X 뺀 거 제곱, Y 뺀 거 제곱 몇일까요? 5. 돼요? 그럼 결론은 뭐야? 점 D는 어떤 애야? BC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하고 5, 2를 몇 대 몇? 13 대 5로 내분한 점. 맞니? 네. 그럼 이때 X좌표는 둘이 더한 값 18분의 크로스 됐어요? X값부터 크로스합니다. 5 곱하면 몇이야? 3, 5, 15 65 빼기 20 컴마 18분의, 자 이번엔 Y좌표 26 빼기 35 이렇게 되겠죠? 됐지? 됐네요. 18분의 45 18분의 마이너스 9인가요? 네. 둘이 더하세요네요. 18분의 36 2. 약분해서 2가 되겠습니다. 끝. 됐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 우리가 이거 성질 갖고만 가면 돼. 그 이외의 문제들은 그냥 단순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